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뒤는 도둑 위에 나는 사또. 어느 먼 옛날 집집마다 담도 없고 달도 없는 아주 소박한 마을에 변혜성이란 사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씨는 태어난 때부터 아주 착하고 여린 것이 주변에 어려운 이가 눈에 띄기라도 할 때면 서슴없이 나서 양팔을 모두 걷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말이오. 다 내 부모님의 오랜 가르침 덕분인 것이 아니겠소. 다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글 공부만 해야 할 때 부모님께서는 때 되면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뵈라 이르면서 묵직한 돈주머니까지 척척 내어주었으니 말이오. 사또로 부임하기 전 자신의 아내한테 종종 꺼내놓던 변혜성의 말이었어요. 이럴 때면 그의 아내는 남편 말에 귀 기울이면서도 꼭 한마디씩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 당신의 타고난 올바른 천성 때문이 아닌가 싶소이다. 어디 그런 돈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쳐도 얼마를 남겨 술 한 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허나 당신은 그걸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세상에 그런 남정네가 당신 말고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철철 넘쳐났던 변혜성이었건만 그가 사또로 부임한 첫날부터 그는 심심찮은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몇 달이 흐르는 동안에도 웬만한 판결 하나 내리기가 참으로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 이 마을에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있단 말이지? 근데 어째 여긴 다른 고을에 비해 더욱 평화로워 보이는구나. 집집마다 담들도 다른 곳보다 훨씬 낮은 것을 보니? 각 고을마다 때마다 들러 사또나 수령들의 동태를 파악해 점수까지 매기는 관찰사 김가옥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일대에서 신출귀몰하면서도 부잣집, 초가집을 가리지 않고 죄다 털어버리는 가히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한 도둑놈이 판을 치고 있다 하여 이곳 변사또가 있는 마을에까지 발을 들인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요. 어째 그 도둑놈이 여기까지 들라치면 이곳 주민들은 전부 알거지되기 딱 좋은 상황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요. 여타 다른 담이 높은 고을보다도 가히 몇십 년은 훨씬 더 뒤떨어져 보이니까 말입니다요. 김가옥 옆에 딱 붙어 자신의 견해를 고하는 신하였습니다. 헌데 그 옆에서 함께 이동하던 한 스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이곳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사또의 덕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다른 마을에 비해 사또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군요. 다만 이 동네에 한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판결을 꽤나 지일질 아주 오래 끈다며 불평을 늘어놓던데 말입니다. 박식하고 해안도 높아 어떤 문제든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봉 스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김 관찰사와 웬만한 일정은 같이 소화하며 그의 곁에서 크나큰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지요. 이에 노봉 스님을 바라보던 김 관찰사가 대꾸했어요. 판결을 질질 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또의 이름은 변혜성이란 자이온데 하도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다 보니 지금껏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네요. 어디 한번 그 연유가 무엇인지는 속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김 관찰사였어요. 한편 마을 관가의 변사또는 한창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장씨 남매와 윤씨 집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땅 문제로 인한 의견 대립으로 이틀 전에도 찾아온 바가 있는데쇼. 자, 그럼 모두들 나와라. 이방의 말에 장씨 남매와 윤씨 집안 사람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변사또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사또님, 이 윤씨라는 작자가 말입니다. 정말이지 갈수록 해괴망측한 말만 늘어놓는데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저희가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어떻게 당장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요? 장씨는 뒷산 바로 밑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생활해 오던 터였습니다. 헌데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날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더니 그 땅이 전부 산허리의 땅으로 뒤덮여진 것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그 산허리의 땅을 갖고 있던 윤씨네는 자신의 땅에 심어놓은 나무며 온갖 것들이 죄다 그 밑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저희가 심어놓은 것들부터 흙까지 모두 퍼가라 하심에 그리 해보려고도 했습니다요. 헌데 그것을 다 경벼놓을 땅 자체가 이번 산사태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윤가의 땅이 장씨가 말하는 그들 땅으로 죄다 옮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요? 그럼 이제 저희 집 땅인 그곳에서 장씨네가 당장 나가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에 생각에 잠기던 변사또는 또다시 몰려오는 두통에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죄의 책감은 물론이요. 이들 두 집안의 사정이 모두 딱하기만 했던지라 이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고만 싶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좋은 방법이 떠오르기보다는 복잡한 머릿속이 지끈거리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김 관찰사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이방의 말에 놀란 변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얼른 매실 준비를 하거라. 자, 그럼 장씨와 윤씨의 판결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소. 내 오늘의 사정은 모두 또 잘 들었으니 이만들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오길 바라오. 사또의 말에 듣던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후 변사또는 김 관찰사와 노봉 스님을 친히 맞아들였습니다. 이내 덕담과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때 노봉 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찌 판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요? 내 알기로 판결이 미뤄지다 못해 기다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다소 난처한 표정이 된 변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네, 서로가 옳다며 찾아온 이들한테서 각자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만 듣고 날 때면 제 머리가 너무도 아파져서 말입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기만 하니 거기다 저와 친분까지 있어 놓은 채로 정말 딱한 사정에 봐달라고까지 읍소를 하면 제 마음이 너무도 약해져서 말이지요. 두통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변사또의 솔직한 말에 고개를 숙인 채로 듣고만 있던 노봉 스님이 대답했어요. 그러셨군요. 역시 제 예상대로입니다. 사또님은 무엇보다 그 타고난 천성 때문에 모든 딱한 이들의 사정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바. 그러다 보니 그것에 가려져 있는 더 깊은 부분까지 세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흠칫 놀란 변사또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더 깊이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제 두통도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깊이 있는 것이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일 텐데 말이오. 단순히 그들이 내세우는 당장의 어려운 사정에만 몰두하시다 보면 그걸 얼른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만 올라와 버리는 터. 거기서 되려 방법을 잃어버리니 사또님의 머리만 지끈거렸던 것이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의 그 속 깊은 옛 사연들마저 끝까지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한다면야 그들의 말의 끝엔 분명 해결책이 존재할 것입니다요. 이 말을 듣던 김 관찰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난 표정이 된 변사또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변사또 덕분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이 마을은 그 어느 마을보다도 더욱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말이오. 하지만 그 신출귀모라는 도둑놈 때문에 왠지 이 마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기만 해도 되려 금방 오염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니 경각심을 좀 갖고는 있어야 될 듯도 하오. 이런 김 관찰사의 걱정에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는 변사또였습니다. 이윽고 다음 날이 되어 노봉 스님의 말을 되새겨낸 변사또는 그 장씨 남매와 윤씨를 각각 관가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변사또의 머릿속은 아주 말끔하기만 한 것이었지요.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가만 얘길 더 듣자 하니 장씨와 윤씨 집안은 선친 때부터 그 사이가 골이 패이다 못해 바닥까지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것에도 다 연유가 있을 터. 허나 그것을 일일이 다 따져보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 자손들의 삶이 더욱 중요한 것이기에 누구의 흙이 뒤덮여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보다도 너희 두 집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시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그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향후 3년간 거기서 나는 모든 과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주기적으로 서로의 곡식을 교환함은 물론이고 말이다. 그 모습을 내가 친히 주시하고 있다가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내 그때 가서 결정짓도록 하겠다. 이런 변사또의 강단 있는 말을 듣자 머리를 빳빳이 들고만 있던 이들이 고개를 수그리며 뒤돌아갔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왕래가 잦아지다 보니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는 결국 그 땅을 반반씩 나누더니만 대대손손 아주 돈독한 이웃 사촌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변사또의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는 모두 또 다른 현명한 판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귀에서 논밭을 경작하던 노씨가 자신의 벼이삭을 모두 뜯어먹었다면서 염소주인 이 씨를 고발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씨는 자신이 풀어준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는지 그 벼이삭을 자신의 보리싹으로 갚겠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글쎄 헌데 그 갚겠다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기에 제가 그 연유를 물으니까는 글쎄 제 배에서 남은 보리싹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정말 기도 안 차는 노릇이었지요. 그러자 울상이 된 염소주인 이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시원찮다마는 저 먹을 것도 모자른 판에 뭘 어쩌겠습니까요? 없는 걸 내놓으라는데 저라고 뭐 별수가 있었겠습니까요? 이 둘의 딱한 사정에 변사또는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각각 따로 불러놓고는 더 깊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변사또였어요. 그러자 순간 변사또의 머릿속이 금세 말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노 씨의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염소주인 이 씨는 평소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또한 곡식으로 사기를 친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신하를 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변사또는 그 염소 주인 이 씨에게 다시 따져 묻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아, 그런 약속들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먹기도 부족한 것을 어찌 제 염소가 먹었다고 그걸 꼭 나눠줘야 한답니까? 제가 설사 그것에 동의를 했다 한들 제 사정과 입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무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은 말입니다. 이 말에 변사또는 별 고민 없이 명을 내렸어요. 염소 주인 이 씨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버리고 만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하옥시켜라. 그리고 이 씨 자네의 과실은 아주 가벼이는 여겨볼 터이니 했던 말에 책임을 못 진 죄값으로 남아 반나절 동안만 벌을 받도록 하라. 내 해가 지는 대로 자네를 풀어주도록 하겠다. 이런 변사또의 말에 단 몇 시간 동안 갇히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 이 씨는 별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후 해가 서서히 질 때쯤 자신을 풀어달라 고함을 치는 이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사또가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말이지. 풀어주기로 한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설사 자네를 풀어준다고 했다 한들 지금 이곳 관아에 사정과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포졸들이 하나같이 바빠 죽겠는데 자네를 꼭 풀어주어야만 하냐는 말이지.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말이야. 하며 뒤돌아서는 변사또였습니다. 이에 그 이 씨는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노씨가 손해를 본 벼이사 값을 모두 치르겠다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이후 변사또는 다른 이웃들한테도 했던 이 씨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름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사또의 물오른 판결 실력은 다른 의뢰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글쎄, 이자가 제 아끼는 폐물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요. 그리고 절 강제로 밀치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옷은 흙투성이가 된 처자가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미치고 펄쩍 뛸 듯 한 덩치 좋은 사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말이오. 저 여자는 갚기로 한 돈을 갚진 않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절 피해 다녔는데 말입니다. 어찌 제가 그 폐물을 빼앗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어찌 저러고 괜히 그러고 싶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호통 소리에 다시 사또를 올려보는 처자였습니다. 정말 억울하옵니다. 전 피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갚아야 할 날을 저자가 일방적으로 잡은 데다가 그 기간이 너무도 짧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요. 제가 정말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에 깊은 생각에 잠기던 변사또는 다시금 여인을 불러 속 깊은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사내의 말도 마찬가지로 들었건만 그 여인이 자신의 폐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기한만 주면 꼭 갚을 수 있다는 얘기에 변사또는 말끔해진 머릿속 말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한쪽은 그 폐물을 빼앗겨야 할 만큼 돈을 갚지 못한 점, 그리고 한쪽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강제로 폐물을 빼앗은 점, 그 무엇으로 보나 폐물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제 어느 쪽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 물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자, 내가 그 폐물의 값에 대해 대충 얘기는 들은 터 각자가 생각하는 그 폐물의 값어치를 말해보거라. 그만큼 너희들에게 곤장을 내리도록 하겠다. 순간 변사또의 곤장이란 말에 놀라 기겁하는 사내와 여인이었어요. 이에 사내는 곧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만은 그 폐물의 값어치는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자신이 맞을 곤장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여인을 바라보는 변사또였어요. 그러자 여인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좋다. 어찌됐든 자네가 먼저 그 값어치를 말한 만큼 내 그 의중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그럼 당장 그 곤장의 형벌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돈을 꿔준 자네와 분명 값어치가 없다 확인을 한 것이니 처자 또한 맞아야 할 곤장도 없는 것이렸다. 물론 그 값어치가 없다 하는 폐물만큼은 꼭 다시 돌려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라며 더 말을 이어가는 변사또였습니다. 무엇이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잘못을 한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맘대로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법, 거기에다 폭력까지 쓴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어찌됐든 여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때를 충분히 산정하여 그동안은 관아에서 기준한 최소의 이자만을 부과해 받도록 하라. 그리고 그 기일마저 어길 시에는 다시 나를 찾아오길 바란다. 이런 속시원하고도 빠른 판결은 심지어 동물의 속마음을 들어야 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졌어요. 아, 저자가 말입니다. 글쎄, 제 말을 훔쳐 달아난 물도 먹이지 않은 채로 실컷 짐 싣는 데에만 부려먹고 버려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를 당장 처벌해 주십시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말을 붙잡고 있는 한 노인의 얘기였습니다. 이 말에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에 코 밑에 점이 나 있는 남정네 하나가 가슴을 치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찌 말을 훔쳐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평생 뭘 거저 가져본 일이 없는데 말이지요. 제가 짐이 있을 경우에도 모두 제 동생과 나누어 매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아, 저렇게 보기만 해도 난폭해 보이는 말인데 어디 제가 감히 접근조차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바로 말을 잇는 노인이었습니다. 아, 당신이 말도둑이니까 얘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겠소. 평소엔 잠잠하던 아인데 어째 당신이 근처에만 오면 이렇게 날뛰겠느냔 말이오. 당신이 얘 고생시켜 이런 것이 아니냔 말이오. 이 말을 듣고 나자 변사또의 눈에도 정말 그 노인의 말처럼 말의 경계심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이에 옥중에 갇혀있던 몇몇의 말도둑까지 불러와 그 말 가까이 가보도록 시키는 변사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둑들에게는 정말 마치 짜고 친 듯 별 반응을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 이 말을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내의 모습의 변사또는 얼마 전 잊고만 있던 편두통에 다시금 시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로보나 말이 반응하는 자가 그 전박이 사내 말고는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그 사내를 벌 주어야만 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과 생각이 더 확실하고도 중요하단 생각이 든 변사또는 곧바로 그 노인의 말을 끝까지 전부 들어보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아, 정말이지. 저 전박이 남정네는 말입니다요. 얼마 전 우리 집 마당채에 있는 밤송이들까지도 전부 다 따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나쁜 손버릇을 갖고 있는데 어찌 우리 집 말에는 손을 안 댔겠습니까요? 아, 안 그런가, 전박이 양반? 이 말에 두 눈이 동그래지는 전박이 사내였어요. 아니, 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어르신이 밤을 키우고 계신 줄은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모르기는? 어디 거짓말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까지 그러는가?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건만은 우리 집 밤이 없어진 날에도 자네 집 마당에 버려진 그 밤 껍질을 봤는데 이래도 계속 내 뺄셈인가? 갑자기 말 실랑이가 밤 실랑이로 이어지는 중인데도 변사또는 뭔가를 눈치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 노인의 안주인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마당채에서 난 밤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이고야. 우리 집 밤은 저희 집 사위가 진작 따서 전부 딸 집으로 보낸 상태인디요. 바깥 양반이 잠깐 동안 출타한 틈을 타. 네, 별 얘기를 안 했건만. 아니, 그럼 나한테 물어볼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곳까지 나와 이랬었소? 아내의 말에 흠칫 놀란 표정을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잠시 후 그 말도 사실 자신이 부리다 힘에 부친 상태에서 괜히 화가 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제서야 억울한 표정을 풀어내는 전박이 사내였습니다. 결국 별다른 판결 없이 모두 제 집으로 돌려보낸 변사또였지요. 끝까지 듣기를 멈추지 않고 노인의 깊은 속사정까지 모두 이끌어낸 변사또의 활약이 돋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사또의 평화로운 마을에 결국 그 소문이 자자했던 도둑이 발을 들인 것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건만 달빛 아래 집담을 넘어다닐 때면 어찌나 민첩하고 번개 같던지 도둑 고양이들도 놀라 낮아 빠지는가 하면 동네 개들마저 내짖는 것도 잊은 채 긴 혀만 내두르는 것이었지요. 한마디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속도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라 그의 도둑질은 가히 긴 수준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랬기에 그의 몸에 걸린 현상금만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으니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김 관찰사 또한 이 도둑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던 것이었지요. 헌데 이런 불세의 줄의 도둑한테도 아주 작은 문제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빠른 몸놀림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남 얘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는 처사로 인해 매일같이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이었어요. 아, 당신은 내가 말할 때 대체 어디가 있는 것이오?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냐고? 그러자 이런 마누라의 말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도둑이었습니다. 아, 내 사지 멀쩡하고 훔치는 기술 하나만 뛰어나면 됐지. 좀 성격이 급해 그러는 걸 갖다가 뭘 그리도 성을 내는가? 좀 말을 흘려듣기로써니 어디 내가 일 나가서 한 번이라도 들켜온 적이 있다는가? 무엇보다 남자한테는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분야에서 그 도사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아, 눈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나붙었는데 어디 날 봤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든가? 좀 보태서 말하자면 그 눈이 세 개가 나붙어도 말일세. 내 면상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 아닌가? 아, 눈 한번 꿈벅하는 사이에 내 이래저래 제일 비싼 걸 훔쳐갖고 나오는데 아, 그걸로 좀 치장이나 하고 다닐 일이지. 뭐 때문에 당신은 그리도 남편 바가지를 긁는가? 이런 남편의 말에 또 한 번 한숨만 내쉬는 아내였어요. 매번 하는 대꾸가 똑같아 버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 시각 곧 마을로 들이닥칠지도 모를 도둑 걱정의 변사또는 그놈의 정체를 알아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전에 잡아들인 도둑들 중에서도 꽤나 오지랖이 넓어 보이는 한 좀도둑에게 그 문제의 도둑놈을 따져 묻고 있었지요. 정말 내 놈도 그 정체를 모른다는 것이냐? 내 너만큼은 이 바닥에 잔뼈가 굵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리도 계속 모른다 내빼는 것이냐?
그러자 그 좀 도둑이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정말 예전에 지나가다 딱 한 번 본 것이 전부이옵니다. 그때도 사실 하도 오래되나서 지금은 얼굴 모습조차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요. 진짜로 모른다는 것인지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변사또였건만 그저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그 좀 도둑을 다시 오간으로 돌려보낸 변사또는 여느 때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또 듣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깊은 속을 어루만질 수 있었다 보니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들 또한 쉬이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자신의 관사 옆에 커다란 곳간을 개조한 것이었는데요. 그곳은 거지들조차 편히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인 것으로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종일 굶은 아이들까지도 편히 들러 맘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그런 식량 창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변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변사또의 칭송에는 아랑곳 없이 이 한 마을을 끝장내려는 마음으로다가 아주 여유로이 발을 들인 날렵한 도둑이었습니다. 가만 보자. 어째 이 동네는 정말 눈 감고 털어도 딱 하루면 되겠는데 그려. 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사람들이 아주 순진에 빠진 것이 싹쓸이 한번 당하면 아주 거창하게 울상이고만 그래. 하이고야. 저 낮은 담 좀 보란 말이지. 어째 여기저기 아주 살판이 났는데 그려. 그래 아주 내 재산이 벌써부터 지천에 널렸구만. 이에 어느 집부터 털어야 좋을지 아주 호기로운 계획을 세우려는 도둑은 곧 가까이에 있는 장터로 발길을 옮겼어요. 하이구야, 오늘 아침을 쫄딱 굶었더니 백가죽이 등짝에 딱 달라붙어 버렸구만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집사람한테 주먹밥이라도 싸달라 할 것을. 아따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내 몸만 내뺐더니 이 엽전 몇 푼뿐이고만. 아 이걸로 뭘 사먹긴 할 수 있을란가?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도둑은 결국 그 엽전 하나로는 딱 물 한 사발밖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에 도둑은 곧 입술에 침 한 번 바르고 나더니만 장터의 각종 먹거리를 노려본 뒤에는 어느 순간 장터 한 구석탱이에서 닭다리 하나를 뜯고 있는 것이었어요. 에이, 이건 소금을 좀 뿌려놓던가. 뭐 이걸론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옳지, 저기 저 족발도 좀 갖고 와야 쓰겄다. 이에 다시금 근처 주막으로 향하던 그때 동네 누군가의 대화 소리에 도둑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 당신 그 얘기 들었는가? 내가 어쩌녁에 들었는데 거기에 글쎄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소리에 맞장구를 치는 할멈이었어요. 아이고야, 그것이 정말인가요? 나도 어설피 그 얘기를 들어본 거는 같더만. 그럼 시방 그 방안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할배였습니다. 아, 당연하지 않은가? 그 남색 지붕 위가 뻥 뚫릴 만큼이나 아주 비싼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다던데. 어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몰라놔서 그렇지.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 다 뇌물 받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에 담벼락에 숨은 채로 귀를 기울이던 도둑은 순간 이 마을에 오자마자 볼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남색 지붕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아휴, 난 그것이 또 진짜 뜬 소문인 줄만 알았지 뭐요? 이런 할멈의 말에 바로 말을 잇는 할배였습니다.
그렇지. 아, 나도 그랬는데 말이요. 근데 말이지. 그 순간 어디론가 냅다 뛰는 도둑이었어요. 물론 그 할배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내 언덕 위에 멈춰선 도둑은 해가 져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남색 지붕을 내려다보며 급기야 눈을 감은 채로 뭔가를 속삭이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마치 집을 털기 전 그 도둑만의 의식을 치르는 듯한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천지신령님, 오늘 저 집부터 성공리에 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은보화가 한가득 쌓여있다 하는데 부디 금 한 양도 빠짐없이 모두 꺼내올 수 있도록 도와달란 말입니다. 아, 천지신명이시여. 뭐가 어쨌거나 고맙습니다요. 그리고는 후다닥 언덕 위를 뛰어내려가던 도둑은 곧장 초승달을 가리운 채로 몸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남색 지붕 위에 도착한 도둑은 그곳의 마당채로 아주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두 발의 솜이라도 달려있는 마냥 조용조용 발걸음을 옮기던 도둑은 그 지붕 바로 밑에 한 방에 이르러 그 문틈에다 귀를 갖다 대는 것이었어요. 그래, 들숨날숨이 제법 깊은 것 같고만 그래. 오냐 그렇다면 잠든 지 꽤나 지났다는 얘기니까 말이지. 그럼 어디 들어가 볼까나? 하며 도둑은 곧장 문을 슬며시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남아도는 호롱불에 비친 벽 한가운데에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옷가지가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깜짝 놀란 도둑은 다시 문을 닫은 채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또의 관복인 것이었지요. 하이고야. 여긴 사또의 집이 아닌가? 아, 이런 꽤나 낭패를 볼 뻔했구만 그래. 이에 다시금 정신을 차린 도둑은 일단 집 밖으로 벗어나려 나갈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그 바깥에 누가 있느냐? 순간 도망치기엔 한 발 늦었다는 생각에 발소리를 멈춘 도둑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빠른 몸놀림이라 할지라도 지금 담벼락을 넘기에는 사또의 눈에 걸려들 것이 뻔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에 도둑은 곧 목소리를 가다듬더니만 대답을 이어했어요. 저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제가 집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사옵니다요. 그러자 순간 인자한 톤으로 바뀐 사또의 목소리가 방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기 저 곳간으로 가셔서 욕이나 좀 하시지요. 다니느라 힘드셨을 텐데 편히 쉬시면서 말입니다. 뜬금없는 곳간 얘기에 도둑은 어안이 좀 벙벙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요. 그러자 사또가 또 말을 잇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그렇다면 그 길로 재빨리 담벼락으로 뛰어간 도둑은 곧장 지붕 위로 날아오를 기세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 동작을 멈춘 채로 살짝 생각에 잠기는 도둑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근데 무슨 소리더냐? 욕이나 하라는데 내 오늘 먹은 것이 빼빼 마른 닭다리 하나뿐인 걸 어찌한 것이지? 뭐 알 리는 없다만 날 거지로 보고 먹을 걸 준다는 것이었을까? 하여간 그 곳간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인가 본데 그럼 어디 한번 확인이나 해보고 갈까나? 어쨌거나 사또의 곳간인 것이었기에
도둑의 입장에선 의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밤중에 자다 홍두깨에 두들겨 맞지 않은 이상 괜한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단 생각이 든 도둑은 곧장 그 곳간문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의 입이 귀에까지 걸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이구야. 이것이 다 뭐다냐? 세상에. 무릉도원이 아주 여기에 있었구만. 그래. 정말 도둑의 혼잣말처럼 그 곳간 안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화려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마치 금은 보화가 쌓여있는 마냥으로 샛노란 호박 고구마에서 온갖 신선한 과일과 말린 생선, 육전과 메밀떡 등 종류별 떡과 부치미들이 즐비한 것이었지요. 벽에 늘어서 있는 식혜와 곶감을 띄운 수정과가 담긴 항아리는 말할 것도 없었고 말입니다. 아이고야,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얼른 배부터 채워야겠다. 그리고 남은 건 죄다 갖고 가야지. 그래, 오늘 밤 일당은 이 먹거리들이다. 하며 잡히는 대로 음식을 집어드는 도둑이었어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제 입에 쳐넣더니만 그와 동시에 커다란 바구니에다 온갖 먹거리들을 죄다 담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도둑의 배는 더 이상 숨조차 내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젠 안 되겠다. 움직이기도 힘든 것이 잠깐만 누웠다가 일어나야 쓰겠구만. 그래. 하이고, 근데 여긴 왜 이렇게 편하다냐? 아주 포근한 것이 이 볏집 아주 제대로구만. 아이고, 좋다. 아이고, 따뜻해라. 결국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이 든 도둑은 다음 날 아침 수탉이 울고도 한참을 지난 시점에야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저 배나 좀 꺼지고 나서 일어나야지 했던 도둑이었건만 온갖 코를 골아대며 세상 모른 채 잠들고만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자,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거늘 어여 일나시오. 아직도 꿈속에서 어딜 헤매고 다니는 건지 인상을 찌푸린 채로 몸만 돌려눕는 도둑이었습니다. 아, 어여 일어나야 않겠소? 이제 여기 일 좀 거들어야 쓰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도둑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포졸들의 모습에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제 볼을 꼬집어보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내 볼이야.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터져버린 변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왜 일어나자마자 제 볼 따구는 꼬집는 게요? 간밤에 무슨 이상한 꿈이라도 꾼 geb니까? 어찌됐든 요즘 여길 머물다가는 이들이 없어? 내 좀 다들 잘 사는가 싶어 안심을 했었건만 어째 여기 있는 음식은 또 죄다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이 어딜 또 갖고 갈 참이었나 보구려. 이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던 도둑은 곧 남은 엉덩이를 마저 털어대더니만 고개를 조아리며 곳간 안을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어딜 가는 geb니까? 내 어젯밤에 얘기한 대로 여기서 먹은 값은 하고 가야 할 것 아니요? 이에 순간 발길을 멈춘 도둑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싶어 뒤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예? 어젯밤이라뇨?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변사또는 곧 친절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제가 어제 말하지 않았던가요? 여기서 먹고 자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 얼른 저 포졸들을 따라가서 일을 도와주면 되시겠소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젯밤 사또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만 했거늘 그러기만 했어도
하루 배고픔은 억지로라도 참은 채 다른 집 보물을 훔쳐 달아나서는 아내하고 멀리 떨어진 다른 고을에서 맛 좋은 고깃국에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이에 쭈뼛쭈뼛 발길을 옮기던 도둑은 어쩔 수 없이 포졸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저기 비어있는 옥사에 들어가 똥 냄새 나는 볏짚을 털어대는 일이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가 평생 동안 붙잡힐 일 하나 없어 생각도 못한 방이건을 어찌 내가 이런 오간을 다 청소하고 있는 거냐고. 내 참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네 그려.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만 그래. 헌데 이런 도둑의 중얼거림을 들은 한 옆방의 좀도둑 하나가 창살 밖으로 삐쭉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거기 들가 계신 분 혹시 홍씨 삼촌 아니셔요? 그래, 암흑 소리가 딱 홍나용이가 맞구만이라. 아, 저예요. 한때 같이 다니면서 그 도둑질 가르쳐주셨던 조카 길배여요. 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린 도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도둑의 조카를 자처하는 이는 바로 그 홍씨 삼촌을 제대로 알아본 조카 길배였습니다. 사또가 그 도둑의 정체를 따져 묻는 자리에서도 모르쇠로만 일관했던 그 좀도둑인 것이었지요. 이에 도둑 홍씨가 바라본 곳에는 역시나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창살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카의 안부가 가끔씩은 궁금했던 터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홍씨였지요. 그랬기에 그는 더더욱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몸을 사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본 것 같소이다. 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낯선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오? 난 그쪽을 생전 처음 보는구만. 삼촌이라니.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자 길배가 더 바싹 다가와 앉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다 그리 되신 geb니까? 이젠 조카도 못 알아볼 참이면은 진짜 여기까지 붙잡혀 들어온 것이 맞는가 본디. 아, 그 좋은 실력은 다 어디다 팔아먹으신 겁니까? 내 삼촌은 안 붙잡힐 줄로 알았다만 그래서 입도 꾹 닫고 있었더만은. 이에 더더욱 손사래를 치는 홍씨였습니다. 아, 정말 난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긴 다 치웠으니 나 좀 나갑시다. 포졸 양반, 나 좀 내보내주소. 옥 바깥으로 나가려는 홍씨였건만 포졸들은 제 할 일만 바삐 할 뿐이었어요. 아, 뭐가 됐든 그 도둑질 하나로 떼부자가 됐기로써니 이젠 제 핏줄도 못 알아보는 것이 말이 된다요? 나랑 한창 때 한참을 같이 다녔건만은 어디 머리라도 다친 것이 아니면 어찌 그런 소리를 한다요? 그럼 어찌 사또한테는 뭐라 해야? 그 순간 도둑 홍씨의 또 못된 버릇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조카의 한마디가 덧붙여지기도 전에 그 오간을 박차고 나와버린 것이었지요. 이내 얼마 후 포졸이 시키는 대로 마당채를 쓸던 홍씨는 오간으로 급히 뛰어들어가는 사또의 모습에 급기야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언정 난 모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애써 숨을 고르며 일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도둑 홍씨였지요. 그러다 포졸들이 딴 데를 볼 때쯤 후다닥 지붕 위로 내빼도 볼까 궁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둑 홍씨를 부르는 사또의 목소리에 홍씨는 그 앞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고야 말았지요. 네. 일전에 잡아들인 좀도둑한테서 당신 얘기를 들은 바 있소만 자네가 그 좀도둑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변사또의 목소린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둑 홍씨는 나름 예상도 했었기에 계속 모르쇠로만 일관하려 했어요. 하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내려다 보니 후덜덜 떨리는 다리가 목소리로까지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웬 염소를 삶아 먹었는지 주구장창 음매애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럼 네 이름이 홍나영이 아니었다? 이곳에 갇혀있는 너의 유일한 친조카 길배놈이 분명 널 그 유명한 도둑 홍나영으로 지목했거늘? 어째 이래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 이런 변사또의 위용어린 말씨에 아니라고만 발뺌하던 도둑 홍씨는 결국 그간의 모든 행적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명의 조건으로 이제껏 모아놓은 금은 보화의 위치는 물론 마누라가 숨어있는 곳까지 모두 털어놓고 만 것이었지요.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 소박한 마을에서 진정 사람을 위할 줄 알았던 변사또에 의해 그 불세의 줄의 도둑은 꼼짝없이 끝을 맞이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변사또의 방에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다 말한 그 노부부의 대화 끝은 이러했어요. 근데 말이지. 그 집엔 사또가 사니까 말이요. 그 금은 보화라는 것이 그 먹을 것이 아니겠소? 아, 먹는 것이 남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금은 보화 아니겠냔 말이요? 그러자 황당하다는 표정의 할멈이 대꾸했습니다. 아, 또 뭐여? 지금 나한테 장난친 것이여? 에라이, 이 싱거운 양반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던 사또의 말끝은 이러했어요. 무엇보다 편안히 먹고 쉰 뒤에는 내일 하루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먹고 쉰값이라 생각하면 될 터인즉 그래도 일만 잘할 경우에는 내 하루 품삯도 심심치 않게 챙겨주겠소이다. 이에 더해 마지막으로 감옥에 함께 갇힌 옆방 조카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삼촌,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될지를 물어보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정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날 생까버리는데 그럼 나라고 그 욱하는 성질이 어디 안 올라올 수가 있다요? 삼촌이 나더러 그냥 모른 척하라 했음. 난 정말로 끝까지 그냥 조용히만 지내고 있었을 것을. 아, 그러게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그냥 가신 것이었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음. 아, 여기에 안 갇혀도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도둑 홍씨는 철창방 먼 산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이제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겠다. 다짐에 또 다짐을 하던 터였건만 그런 뉘우침이야 지극히 혼자만의 것이요. 그간 지은 홍씨의 도둑질이란 오직 매서운 처벌만을 기다려야 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골칫거리였던 도둑을 잡아낸 변사또의 소식에 김관찰사는 또 한 번 신하들을 대동해 변사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서도 임금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노봉 스님과도 마주한 변사또는 자신이 보다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할 수 있게 되매 한없이 아주 한없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묵묵히 귀를 열며 일하던 변사또는 마주하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을을 잘 다스려 나갔다고 하네요. 그 변사또만의 먹거리 넘치던 곳간은 이제 각 지방 각 고을 곳곳에 생겨나면서 그 또한 오래오래 아주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엔 관심조차 없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그 닫힌 마음을 열고서는 귀를 쫑긋 세워보심이 어떨까 합니다요. 그렇다면 이 변사또의 이야기에서처럼 아주 큰 행운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갈채와 칭송 또한 아낌없이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니까 말이지요. 그럼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모두 고마워요.